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인천 건투광 피해자가 상당수로 총 265명이며 이들은 우선 매수권, 조세 채권 안분, 경매자금 처리 대출 등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8일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가 끝난 22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보합세로 들어갔습니다. 하락세에서 벗어난 건 작년 5월 둘째 주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3%에서 0.04%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은 0.04%로 유지, 지방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9일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재준이는 이날 양천구청의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목동 7단지는 55.8%의 동의를 받았고 정비계획 입안 신청 동의율도 68.4%로 기준 동의율의 60%를 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면서 전국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1년 1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가 25억 원을 회복하는 등 강남권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권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아볼지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제 회복세가 벌써 한 달 이상 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세에 있어서 금리의 영향들과 그리고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그런 완화책들이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들이 반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부동산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강남권 라인들을 필두로 해서 가격들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부터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서울 지역에서 가장 그렇다면 강남을 비롯한 인기 있는 지역들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강변을 끼고 있고 또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 또 서울의 대형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3도심을 가깝게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 될 것인데 바로 동작구와 광진구 라인으로 함께 자양동과 그리고 노량진동을 함께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지역들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박대근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요, 동작구 노량진동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여의도와 함께 강남권 그리고 서울 도심과 용산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바로 동작구이고요. 동작구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과 그리고 1호선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편리성들 그리고 대형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의 진출입과 함께 더불어서 한강변 라인에서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높게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지가의 상승과 주택의 가격의 그런 모습들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노량진동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량진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으나 공급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 노량진동 라인들 보시면은 재건축이 필요한 또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밀도 주택들과 함께 더불어서 흔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빨간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약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주거 환경 속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주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그런 그 거주의 환경들도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동의율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의지가 굉장히 높게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이곳의 재개발 활동들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제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1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구역, 3구역 그리고 7구역, 8구역까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빠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리 처분 이후 이주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1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넓은 구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가장 늦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프리미엄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노량진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1구역과 3구역에 지금 현재 프리미엄 가격 거의 7, 8억 이상씩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뉴타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바로 도로 하나 차이죠. 인근에 위치한 이 지역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초기 투자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역시 초기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이곳이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이런 소규모의 주택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도 하고요. 1구역과 3구역에 비해서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강변과 굉장히 가깝게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아파트로 조성이 됐었을 때 비슷한 인근 지역에 위치한 프리미엄들이 같이 함께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억의 투자 금액과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프리미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7억, 8억 이상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장승배기역 라인에 서부선 경전철이 같이 함께 들어섭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과 함께 더불어서 세절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노선들이 같이 함께 들어갈 것이고요. 노량진역과 서부선을 연결해 주는 노선
노선, 그리고 1호선과 9호선, 7호선, 서부선, 경전철까지 이곳을 관통하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한강변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9호선과 1호선, 그리고 7호선과 서부선 경전철을 같이 함께 이용한다면 교통의 편리성 또한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작구 내에서는요, 신축의 그런 공급들이 정말 희소했었습니다. 4년 이내 신축된 아파트가 거의 없는 신축 불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흑성역 인근, 그리고 이곳 장승배기역 인근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구축 아파트와 그리고 재개발이 필요한 그런 저밀도 주택지, 밀집 단독주택들, 다가구주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었던 투자처 라인들도 인근 뉴타운 사업지에 비해서 노후도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역시 주민들의 동의와 함께 더불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개발 호재로 살펴보시면요. 서부선 추가 확정 노선이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을 지나갑니다. 바로 동작구의 큰 수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9호선과 1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전철, 서부선 경전철을 통과하게 된다면 7호선이라든가 2호선, 그리고 6호선 등을 같이 함께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북부와 그 서남부의 연결선들이 이 노선으로 굉장히 용이한 교통의 편리성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역시나 이 노선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모습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도심권 내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3도심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 속에서 지금 용산 라인들이 강남을 같이 함께 비롯한 투기 지금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요. 또 용산 정비창 부지 라인들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호재와 그리고 분당선이라든가 또 그 정비창 부지의 개발 호재 소식들, 많은 업무지구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될 것이고요. 또 용산에는 저밀도 주택 같이 함께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 굉장히 많습니다. 숙명여대 인근 근처라든가 서계동 그리고 이런 라인들의 재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높은 그런 집가 상승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용산의 바로 한강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동작구 노량진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노량진동은 앞으로 뉴타운 사업지의 그런 역할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변의 집가들이 같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노량진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적극적인 이주가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주변에 그런 임차 수요 굉장히 또 증폭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가 앞으로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투자 금액조차도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신축 빌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추후에 지금 현재 노량진 뉴타운 7, 8억 정도의 프리미엄 자체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단계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든가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또한 관리처분 이전까지의 그런 추진 속도에 따라서 또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도 충분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충분히 세워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 4억 6천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고요. 전세를 놓고 이제 실투자 금액이 약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가
인가가 되는 시점 한 3천에서 5천 정도 만약이라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실 경우에는 투자 금액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또 월세가 강세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좀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DSR 굉장히 또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임대 금액은 2천에서 약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대출 금액 무주택일 경우에는 약 2억 3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거의 전세 갭 투자 비용과 비슷한 투자액이 필요하죠. 그래서 약 2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을 넣으시고 오히려 전세보다 월세가 조금 더 빨리 잘 맞춰질 수 있고 공실률이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자를 계산해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익은 조금 남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투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굉장히 좀 그 슬럼화되어 있는 모습들 또 그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밀도 주택들이 개발되면서 뉴타운 사업지로서 고급 아파트들이 조성이 됐었을 때 그 인프라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의 확충들, 개선 효과가 같이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부선 등 교통망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의 3도심을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1호선과 9호선을 끼고 있는 노량진역을 굉장히 메리트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국제업무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큰 수혜가 같이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구 노량진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과 미래 가치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노량진 뉴타운 개발로 더 핫해질 지역이죠. 동작구 노량진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마용성광의 광진구 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와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이곳 광진구는 굉장히 강남 못지않는 그런 주거 환경들이 개선될 것이다.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들이죠. 성수 전략 정비구역, 그리고 자양 4구역 라인들 7구역, 그리고 앞으로 이곳 자양 2구역 라인들도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의역 인근에는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요. 또 앞으로는 뚝섬 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건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역세권 라인 내에서 대학교를 끼고 있고 숲세권과 그리고 공원들이 조성될 수 있는 친수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미래가치 무궁무진한 모습, 어떤 모습? 바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이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많은 업무 시설들과 이곳에 개발되는 그런 통합 청사들이 굉장히 그 입지의 강점들을 더욱더 높게 만들어줄 것이고요. 자, 서울숲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성수동에 서울숲 공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런 먹자골목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면서 성동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메리트 있는 서울의 지역으로 급부상을 했죠. 광진구 라인들도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앞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4구역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들어서게 된다라면 이곳 역시 강남 못지않는 그런 먹자골목 라인들이라든가 대학군 그리고 공원 조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업무 시설들까지도 교차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모습이고요. 또 7호선과 2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권과 서울의 모든 지역들을 훼손해서 갈 수 있는 2호선을 이용한다면 입지적인 그런 장점들 계속해서 급부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업시설들과 지금 현재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성수동과 건대 입구역.
인근 주변의 유동인구와 상권들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가 먹자 상권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역들이 이제 고급 주상 복합의 그런 상권들과 대기업 상권들이 같이 함께 교차가 되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20, 30대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호선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라인들은 서울을 이제 훼손하는 노선이기도 하고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도 있지만 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지상 구간이 총 18.9km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동부권 라인에서는요. 지금 현재 왕십리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성수동과 건대, 잠실 라인들이 모두 지상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그런 도심의 그런 복합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보셨었을 때도 지하 상업 공간과 함께 더불어서 지하철들이 조성이 돼야 지상 공간들의 그런 복지적인 그런 통합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 지상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음이라든가 또는 개발의 제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적인 호재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년, 2년 이내에 지상철이 지하철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결국 이 지역들의 도심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하철로 지하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한양대부터 잠실까지의 8km의 그런 구간들이 지하화가 되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상철들이 지하화가 되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개발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양 이동 라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구역 인근은요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직으로 개발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그런 조감도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8층 규모의 통합 청사가 행정과 업무타운 그리고 상업시설들 주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복합타운 10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업무시설들은 31층 규모로 구성이 되고요. 호텔과 오피스텔, 대규모의 그런 문화공원들이 아파트와 함께 더불어서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이렇게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결국은 그 주변 지역들의 인프라가 확충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24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상 40층까지의 그런 규모로 조성이 되게 될 것인데 광역버스 노선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뭐 남부터미널도 마찬가지고 동서울 터미널도 현대화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강 주변들을 개발하겠다,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이루겠다라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이곳 바로 잠실과 함께 더불어서 성수동 라인들, 광진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고요. 한강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주거 환경들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곳 어떻게 개발될까요? 실질적으로 뭐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모습들은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또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모아타운이 가장 추진 속도가 빠르고 개발되기 쉽고 동의율만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은요 다가구 다세대 필지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대지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만 확보된다면 추진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공공기여와 국비 등을 활용해서 정부에서 같이 함께 서울시에서 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대규모의 토지가 모여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필지들로 구성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한강변 개발 입지 자양 이동 라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각각의 언론사들에서도 광진구 자양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도 자양 이동도 개발될 수 있는 이런 그 조감도라든가 또는 계획들이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양 이동에 노후도와 함께 더불어서 재개발 사업성 검토들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 이동 내에서도 1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68세대 정도가 이렇게 블록으로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모두 다 동의해서 이렇게 크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역만 동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빠른 그런 재개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분율이죠. 그래서 약 6평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됐었을 때도 자기 분담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나중에 재개발이 됐었을 때 아파트 조합의 권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받는데 얼마의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필요하느냐?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2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빌라 투자 금액, 임대 금액이 2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시에는 약 100만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월세 시에는 투자 금액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 전략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 해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5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동결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달 대비 0.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6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82.9로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기준금리 3연속 동결에 힘입어 자금 조달 지수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부동산 소식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핸섬 가이 전영준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려주실지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이제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두 지역을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보실 거고요. 두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용산구 원으로 사가로 가보실 텐데요. 이 두 지역은 아주 공통점이 있는 게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두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위치한 두 지역이죠. 합정동과 원효로 4가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전영준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에 만나보실 지역은 이제 마포구 합정동으로 가보실 텐데요.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합정동 하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아주 저평가된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합정역에서 또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합정동은 이제 이런 지하철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뭐 버스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합정동은 바로 인근에 뭐 이제 강변북로나 뭐 이제 내부순환도로나 이런 간선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광화문이나 시청은 물론이고 이제 여의도나 뭐 마곡,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런 외곽 지역까지도 아주 출퇴근이 빠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업무타운 집과 이제 직장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집주 근접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이런 업무타운이 완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이런 상암동, DMC, 미디어타운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또한 망원동과 합정, 공덕으로 이어지는 오피스타운이 바로 위치해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여의도 국제금융타운이나 바로 한강 건너면 바로 마곡 첨단 산업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집주 근접지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최고로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 중에서도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합정동은 이제 이런 많은 젊은 20, 30대는 물론이고 바로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만큼 이런 업무타운이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또한 이제 마포구 합정동은 이제 업무타운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젊은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은 이제 다양한 인프라도 발달되어 있고 또한 문화의 거리가 발달되어 있으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합정동 바로 인근에 이제 망원시장이나 뭐 월드컵 시장, 뭐 대형마트나 대형 시장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많은 인프라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까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뭐 이제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뭐 막리단길이나 뭐 이제 출판거리, 뭐 디자인거리, 젊음의 거리 이런 문화의 거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또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제 주거 쾌적성까지 이제 있는 지역에 뭐 이제 합정동을 할 수 있는데요.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강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경의 숲길 공원이 이제 개발되면서 바로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인프라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합정동은 모든 이제 지역적으로 바로 이제 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 또한 역세권과 녹지 이제 생활의 편의성까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대학가 임대 수요까지도 풍부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정동 바로 인근에 이제 뭐 홍익대학교나 서강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유아여대 이런 명문 대학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꾸준한 임대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정동은 생활의 인프라나 또한 직장인과 또한 주거가 근접해 있는 집주 근접 이런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만큼 많은 이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경의선 숲길로 산책 가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녹지 공간이 그만큼 풍부하고 또 주변에 한강변까지 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망원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가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도 살펴봐야겠죠.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마포구 합정동 하면 이제 많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합정동은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이런 상권까지도 팽창하면서 이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정 역세권 개발은 이제 합정 5구역, 6구역, 7구역 이런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지역이 바로 합정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강변 주변에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로주택 개발 사업이나 모아주택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을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강변 중에서도 합정동은 바로 이런 신속 통합 개발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지를 용적률 한 800% 상향 조정해서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용적률 800% 상향 조절을 하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50층에서 70층까지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 회사들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합정동은 이제 신속 통합 개발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합정동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업지구 개발이 그만큼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암동에서 망원동, 합정 공동으로 이어지는 상업지구 개발이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합정동은 많은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또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합정 역세권 개발이나 이제 모아주택 개발, 가로주택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속 통합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속 통합 개발은 서울시에서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은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은 그만큼 이제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정역 역세권 개발부터 모아주택 개발까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 매매가 분석해 보겠는데요. 본 물건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매매가는 5억 3,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시 약 한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1억 8,500만 원에서 약 한 2억 5천 정도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3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8,500만 원으로 매월 150만 원씩 연금처럼 받아볼 수도 있고 또한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합정동에 예상되는 시세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영준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용산구 원효로 4가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보실 지역은 이제 용산구 원효로 4가라고 가보실 텐데요. 원효로 4가도 이제 용산구는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4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교통을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용산구는 바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전체를 한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용산구는 바로 이런 이제 버스 교통이나 지하철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용산역이나 서울역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수원이나 대전 부산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용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용산구로 대기업 본사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로 이제 유입되는 대기업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아이파크나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용산구로 유입되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산구 하면 바로 이런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타운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주 건접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용산구는 바로 이런 젊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업무타운이 아주 인접해 있고 또한 많은 공원이 또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바로 인근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바로 인근에 효창공원이나 이제
용산 가족공원, 남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공원이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용산구 하면 이런 공원이나 업무타운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하면 최근에 이제 대형 마트나 시장이나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생활의 편의성까지도 갖춰져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 인프라까지도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최근에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젊은 업무타운과 뭐 주거가 접해 있기 때문에 집주 건접지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뭐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모든 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주거지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입지적인 측면에서 짚어봤고요. 개발 호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 앞두고 있을까요? 네, 용산구 하면 이제 용산구 전체가 이제 개발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은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바로 이런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미군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 미군부대에 이제 많은 공원 개발과 또한 주상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캠프김 부지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 바로 초고층 주상 복합타운이 들어오면서 용산의 랜드마크로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용산하면 또 이제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용산 재개발이나 용산 뉴타운 개발 사업, 또한 용산 재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효창동 재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보강동이나 뭐 한남동으로 이어지는 뉴타운 사업이 또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바로 원효로 사가야부터 용산역까지 또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 전체가 이제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제 개발 사업이 용산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용산 국제 업무타운의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원효로 사가부터 해갖고 용산역까지 시작되는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제 업무타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아주 초고층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구는 이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원효로 사가부터 용산 전자상가로 이어지는 용산역까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하면 또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철도 지하화학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 지하화학 개발 사업이 한다고 서울시에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역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동안 용산이 개발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바로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철도 사업이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강남 버금가는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용산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고 아주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캠프킴 부지 개발부터 신분당선 연결까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세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있는데 매매가 정리해 보겠는데요. 총 매매가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 약 한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바로 실투자금 전세 시 약 한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4억 5천만 원으로 이런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4가 예상되는 시세까지 지역 소개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전영준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전영준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